현대차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3.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550.3%가 증가했습니다. 획기적인 증가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12.2회전이 됩니다. 6개월 동안 12회전 했다고 그러면은 1회전하는데 보름도 안 걸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스루프 타임즈를 운영을 하면서도 한국은 현재 저성장 구조 터널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진행 중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그건 평균적인 의미에서 얘기했다고 그러면은 현대모터그룹은 이 평균에서 위에 상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상반기 매출액은 39조 2천억 원대로서 전년 상반기보다 33.5%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3%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리고 매출원가가 29.3%, 매출 증가보다 적게 증가해서 매출 총이익 53.6%로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를 거꾸로 3.2% 줄였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3조 원대로서 전년보다 원가회계상으로 1251.9%가 영업이익이 상승했습니다. 스루프 관점으로 분석한 내용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26조 5,495억 원으로서 34.3%로 매출 증가율보다 더 높습니다. 이거로 봐가지고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적으로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프율은 반대로 0.4%가 하락했어요. 운영비용이 2.2% 또한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금액인 스루프 금액이 크게 증가했으므로 TOE 생산성 크게 상승을 했고, 스루프 영업이익도 3조 189억 원이 나왔는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463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 역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 반제품, 제공품 WCAI가 2,952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적게 이익이 나는 것이고요. 이 증가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것이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A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원재료 사용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AB를 더한 것이 매출 원가 재료비로서 34.4%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2.2%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운영비용 9조 6천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4조 6천억 원을 뺀 금액 4조 9,926억, 거의 5조 원이 가공비가 되겠는데 7.8% 금액상 증가했습니다만 총 제조비용에 비해서는 3.1% 감소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상승했죠. 이거로 봐서도 2차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것 같다라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비용의 갭은 없습니다. 아주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도 일치를 합니다. 아주 여기까지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금 흐름표 기준에서도 작년도도 딱 일치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뭔 게 있긴 있는데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5,936억 원이 나갔다면은 재고가 5,936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5,317억 원이 증가를 안 해서 619억 원의 현금이 얼르로 날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재고자산은 평가 손실을 거꾸로 한 게 아니고 환입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차이는 결국 631억 원의 현금을 어디다가 얕바꿔 먹었냐. 물어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무슨 타계정 대출이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딴 데 나갔어야 되거든요. 이 재고가 이거를 이 상반기에 밝히질 못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찜찜합니다.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3조 7,775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5.2%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7만 1,520명, 삼성전자가 12만 몇천 명인데 한 5만 명 적지만은 현대차 하나만 하더라도 중소도시 인구만큼 거느리고 있는 거죠. 대단한 경제 규모라고 봐야 되겠죠. 인당 평균 임금은 1억 56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4% 인상될 거로 봐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12.2회전으로서 전년 상반기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료분율도 떨어졌어요. 뭐 돈은 그렇게 많이 벌었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지만은 수료표 관점에서는 다 마이너스인 겁니다. 어쨌든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투명하다는 가정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대적으로 하락으로 입증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추론을 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1, 2차 추론에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과 동일한 이 입증 추론이 나오고 있으니까 세 부분이 동일한 추론이 나온다는 것은 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ROIC 투하자본 이익률은 4.9%로서 0.3%에 비해서는 수치적으로는 1495%나 상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 조건 논리로 말씀드린 거고요.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고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또 상승 인하됐을 거다. 가격이 올랐다 그래도 원재료 가격 인상률에 비해서 적게 인상이 됐다 그러면은 하락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대차는 원재료를 기초 원재료로 공시함으로 매우 긴 인과관계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게 완성차 메이커인데 그 공급 사슬이 얼마나 길겠어요. 원자재부터 시작한다면 그 쇠 가격, 그 다음에 뭐 비철금속 가격,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자동차 메이커가. 근데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자기네가 현대 모비스라든가 자동차 부품 회사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어떤 이 모듈별 이런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단가를 좀 공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분석할 때마다 좀 못마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가격이 수출 가격을 더 높게 받을 때가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일단 원재료 가격을 제가 좀 중시를 하기 때문에 그게 객관적인 입증이 쉽지가 않다 하는 거에 대해서 현대차 한테 뭐 매년이고 분석할 때마다 기대에 어긋나는 그 수준이다. 그런 부분은 뭐 삼성전자도 까놓고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구두상 몇 퍼센트 올랐다, 뭐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렇지. 정부가 국민들 우습게, 정치인들이 국민들 우습게 보는 거하고 대기업이 국민들 한 소액 주주들 우습게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런 비유를 좀 해보고 싶네요. 좀 비판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통해 가지고 연말까지 매출액은 78조 9천억 예상을 하면은 한 6조 3천억을 벌 수 있다. 영업이익으로. 요 경우 이 상반기까지 재고가 13% 올랐기
증가했기 때문에 13%가 증가했을 경우 원가 회계는 이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로 나타납니다. 계획 상으로는 6조 1천억인데 6조 3천억 정도 이익이 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더 욕심을 내 가지고 야 80조 좀 남겨봐 2%를 더 판매를 한다. 그러면은 한 7조 원 2% 돈으로 해서 7조 원 했다는 거하고 6조 3천억 했다는 거하고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 개념이 틀려지는 거죠. 그런데 13%를 매출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재고만 줄여라. 자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자금 부담 느낄 일은 없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이익보다도 그 영업의 이익이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아니 많다기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13% 재고가 줄면은 5조 7천억으로서 1조 3천억이나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스로프 관점으로 보면은 78조 3천억 정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은 5조 9천억 원인데 돈을 더 벌어보자.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25.8회전까지 5.5%또 조금 더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5.5% 증분하는데 성공을 한다면은 82조 5천억대를 판매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은 7조 3천억이 넘게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의 그 판매 가격이라고 본다면 원가 회계는 7,890만 원짜리 고급 세단 자동차를 판매한다 그러면은 똑같은 걸 가지고 7,830만 원, 60만 원 싸게 그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고가 증가하는 경우죠. 이 분석 경험 4분면 매트릭스에서 여기에 해당하는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판매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오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플레이션 완화 기능을 한다. 스루프 회계는 재고가 증가할 때 GDP라는 것도 재고 투자가 있죠. 재고 증가를 GDP 쪽에서는 플러스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만은 결코 그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안 팔리는 재고를 만들었다. 그게 투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투자라든지 설비 투자. 중국이 그렇게 경제 발전했다고 왕왕해서 방방 떴던 것도 부동산 건설과 인프라 건설로 정부 지출을 많이 투자, 인베스트먼트 해가지고 GDP 올랐다 이렇게 한마디로 부풀린 게 많다 이 말이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게 부채에 의해서도 그걸 그렇게 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아까 그 부채 비율은 뭐 2점 몇 프로뿐이 되질 않지 않습니까? 뭐 이런 데하고는 개념이 틀린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빚으로 이루어낸 경제 성장률이었다. 이렇게 본다면은 어쨌든 좀 사이드로 약간 빠진 것처럼 비유를 해보면 그렇다 이게요. 기업 하나를 비유하는 거하고 국가 전체 비유하는 거하고 논리적으로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 제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 분석의 의미, 가치도 그만큼 우리는 더 느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스루프 회계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기능이 있는 것 같다. 확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주가는 1월 달부터 꾸준히 그래도 상승세에 있는데 8월 달에 조금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요. 외국인 지분율이 33.01%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